매분 10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15m인 탱크에 양수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V결선, 이제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연결로 보시면 됩니다. V결선한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킬로볼트암페어인가? 단 조건이 있죠. 펌프와 전동기의 합성 효율은 65%이고 전동기의 전부하용률은 90%이며 펌프의 축 동력은 15%의 여유를 본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효율이라든지 역률이라든지 그리고 축동력의 여유 계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1로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다 주어진 문제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조건은 그냥 1로 간주하는 것이구나, 무시해도 되겠구나라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치만 조금 바꿔서 그리고 무엇을 묻는지 살짝씩만 바꿔서 계속 거의 매해 출제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구조를 하나만 정확하게 안다면 이 문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매분 10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15m인 탱크에 양수한대요. 여기서 양수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펌프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 펌프를 그냥 구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동기를 사용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양수 펌프용 전동기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 자, 전동기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누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V결선한 변압기가 공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변압기, 전동기, 펌프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동기를 이렇게 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동기를.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펌프를 그려보겠습니다. P라고 쓰겠습니다. P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까요? 펌프 다 쓰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동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곳에 어떠한 전력이 공급이 됩니까? P인이라는 입력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입력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이 입력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변압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동기도 효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타 M이라고 해서 모터, 전동기의 효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펌프도 효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타 P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전동기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입력은 여기 입력 에너지가 될 것이고, 출력은 무엇이냐면 전동기는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회전하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무엇이 나오냐면은 P0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P0. 자, P0라고 하는 것은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동기의 출력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전동기의 출력은 다른 말로요, 소요 동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요 동력. 그런데 이 전동기가 펌프를 동작을 시킬 때 그냥 동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동기는 이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무엇이 같이 회전하냐면 여기에 연결된 축이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럼 그 축이 회전을 할 때 펌프의 입력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축동력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의 입력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동력이 되는 거죠. 축동력. 축동력인데 여기에 보시면 축동력은 15%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동력에다가 여유 계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P0, 소요 동력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펌프가 축동력, 소요 동력을 받아서 효율을 고려하면은 그 출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수동력이 됩니다. 수동력. 수동적이다 이럴 때 수동이 아니라요, 물 숫자고요, 동력이에요. 즉, 펌프가 물에 직접 가하는 그런 에너지, 동력을 수동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동력은요 9.8QH로서 나타냅니다. 9.8QH. 자, 여기서 이 Q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H는 높이예요. 유효 높이인데 Q는 양수량입니다. 그런데 이 9.8QH라고 할 때 이 Q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예요. 즉, 초당 양수량이고요.
만약에 초당 양수량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사용해야 되냐면요. 바로 6.12분의 QH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9.8이라는 숫자를 6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을 쓸 때 위에는 초당 양수량, 아래는 분당 양수량이거든요. 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렇게인데 뭐 6.12 써도 되지만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9.8을 60으로 나누는 거니까 60분의 9.8 QH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단위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 단위를 정확하게 지켜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이 변압기 한 대,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변압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기서. 왼쪽에 있죠.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전동기에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공급하는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입력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동기의 입력이 만약에 예를 들어 킬로와트다라고 한다면 이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 즉 유효 전력을 피상 전력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눠줘야 하죠. 자, 그러한 과정을 저와 함께 해볼 것인데요. 거꾸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를 알았잖아요. 공급을 받고 모터가 돌아서 축이 돌아서 펌프가 구동이 되고 펌프가 수동력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는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 것입니다. 자, 먼저 펌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펌프의 효율을 고려를 할 때요. 자, 축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출력이죠. 펌프의 출력이죠. 수동력. 력을 뭘로 나눠줘요? 펌프의 효율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펌프의 효율이란 위치를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은 축동력분의 수동력, 즉 펌프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둘을 위치를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수동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당 양수량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도 써도 되고 이 식도 써도 되죠. 그럼 이걸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9.8 곱하기 60분의 1 여기에다가 Q 곱하기 H 곱하기는 헷갈리니까 곱하기 한번 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뒤에다가 Q, H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펌프의 효율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펌프와 전동기의 합성 효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펌프 효율은 얼마다, 전동 효율은 얼마다 이것이 아니라 합쳐져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에타 P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소요 동력. 소요 동력은 뭐였어요? 전동기의 출력이었죠. 근데 전동기의 출력은 축동력의 여유계수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축동력에다가 여유계수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유계수를 곱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면요. 만약에 축동력이 15%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여유잖아요. 남는 거죠. 그러면은 1이 기본일 때 여유라고 하는 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 알파, 15%의 축동력이면 1.15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15를 하는 게 아니라 0.15를 더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K를 곱하는 건데 결국에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식 있죠? 자, 이 식에서 9.8 곱하기 60분의 다시 써보면 60분의 1 곱하기 QH의 여유계수 K 그 다음에 여기는 에타 P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은 거예요? 이제 소유동력까지 했으니까 전동기 입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전동기의 입장에서 또 효율을 고려를 했을 때 입력분의 출력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타 M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전동기의 입력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식 있죠. 소요동력이 출력이잖아요, 지금. 소요동력을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효율로 나눠주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효율로 나눠주는 거니까 위와 식은 분자는 동일하되 곱하기 QH가 되겠죠. QH, K는 동일한데 이 식에서 에타 M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분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에타 P 곱하기 에타 M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합성효율 65%라고 줬으니까 이건 그냥 이제 합쳐서 아 이것이 비로소 합성효율 에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죠. 전동기 입력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9.8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매분 몇 세제곱미터래요? 10세제곱미터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을 높이 15m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높이 15에다가 여유계수는 뭐예요? 1.15를 곱해야겠죠. 맞습니까? 자, 1.15를 곱해주고 에타는 뭐예요? 0.65%가 된다는 겁니다. 0.65%. 자 그러면은 퍼센트 아닙니다. 퍼센트는 65%니까 0.65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 전동기 입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기 입력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그러면은 이게 지금 킬로와트인데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뭘로 나눠준다고요? 역률로 나눠준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전동기의 전부하 역률 90%니까 0.9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변압기의 입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워보고 우리가 변압기 입력 한번 써보죠. 변압기 출력이죠. 변압기 출력. 전동기 입력이니까. 변압기 용량.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저 식을 계산하면 48.1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이거 답 아니에요? 아직 단계일 뿐입니다. 변압기가 공급하고 있는 전력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피상전력의 48.16. 그런데 V결선, 즉 V전선 연결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V결선의 출력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V결선의 출력, PV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단상변압기 한 대의 용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48.16이었으니까 따라서 P1은 뭡니까? 루트 3분의 48.16이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대략적으로 27.81kV 암페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바로 27.81kV 암페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답을 계산을 여기까지 쓰고 답란에 이걸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표준 용량으로 대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산 과정 이렇게 쓰시고 답란에는 30kV 암페어 이렇게 써도 변압기 표준 용량이기 때문에 변압기에 표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표준 용량으로 대답을 해줘야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주어져 있지 않고 선정하라는 문구도 없기 때문에 계산값 또는 정격값을 모두 다 답안으로 인정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이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양수펌프용 전동기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AB 수용가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변전 설비에 있어서 간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메인 변압기가 존재하고 각각의 A와 B의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로 나타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설비 용량, 그리고 수용률, 역률, 부등률까지 주어지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치만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소문제의 개수라든지 소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출제되는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 개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형식의 문제도 굉장히 잘 유념해서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변압기가 있고 각각의 수용가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A 수용가의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A 수용가의 부하의 전체 설비 용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수용가도 설비 용량이 있고요. 역률, 수용률, 부등률이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역률과 수용률과 부등률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1로 간주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그냥
1로 간주하고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냥 다 1로 보는 겁니다. 수용률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100%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부등률은 뭡니까? 부, 아닐 부, 등, 같을 등이죠. 아니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가 다른 정도를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네 번째 칸에 있는 이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A 수용가에 여러 부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하 간의 부등률이고요. 수용가 내에서. 그 다음에 변압기 간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용가와 A 수용가와 B 수용가 간, 그러니까 이 두 변압기 사이에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른 정도를 변압기 간 부등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밑에 소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는 거죠. 자, 변압기 용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다 고려하지 않고 A 수용가만 고려를 한다 했을 때 단독 수용가에 공급하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죠. 첫째로 변압기 용량. TA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걸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부등률, 그리고 역률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이 역률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역률로 나눠줌으로써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다가 숫자를 알맞게 대입을 해볼까요? 50 곱하기 주어진 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수용률 몇 %예요? 60%, 0.6이죠. 0.6에 부등률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 역률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25kVA가 나오게 돼요. 이게 1번 소문지의 정답입니다. 2번, B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자, B수용가도 동일하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TB라고 하는 건 바로 숫자 대입해보죠. 30 곱하기 0.5에 부등률은 1.2고요. 역률은 1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12.5kV 암페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 변압기의 용량은 25, B 변압기의 용량은 12.5kV 암페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구하시오. 간선이 어디 있어요? 간선이 여기 있잖아요.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 근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요, 역률로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이 A 수용가의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률을 제외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만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뭐 역률을 빼나 곱하나 그냥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역률이 좀 다르다면은 이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 간선에 걸린 최대 부하니까 최대 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니까, 자, 이 값이죠. 여기 역률 제외한 나머지 값. 그러면은 50 곱하기 0.6, 이것을 1.2로 나눠줘야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30 곱하기 0.5, 그리고 이거는 1.2가 되죠. 여기도 부등률도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위치해야 되냐면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존재해야 됩니다. 1.3을 분모에다 위치를 시켜주어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면 값은 28.85kW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 구했으면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3번 소문제에 이런 최대 부하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 아니라 뭐 메인 변압기, 여기 이게 메인 변압기잖아요. 이 메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전체 역률을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최대 부하에서 전체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어야지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피상전력, 변압기 용량, 즉
메인 변압기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률로 나눠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수용가와 B 수용가와 역률이 어떻죠? 1로 동일합니다. 즉 동일해요. 동일.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공통의 역률로 나눠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 수용가와 B 수용가의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한번 그 경우를 가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률이 같을 경우 메인 변압기의 용량. 그러면은 이걸 그냥 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메인 변압기 TM이라고 할까요? TM. TM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 1로 동일하다라고 해볼까요? 1로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50 곱하기 0.6에 1.2였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30 곱하기 0.5에 1.2였습니다. 자, 이거를 변압기간 부등률 1.3으로 나눠주는데 둘이 역률이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인 변압기의 용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률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요. A 수용가의 역률은 1이고 B 수용가의 역률은 0.8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바꿔볼까요? A 수용가의 역률을 0.8이라고 하고 B 수용가의 역률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이 아니라 0. 죄송해요. A죠, A. 0.8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률이 다를 때는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효 전력을 더해 줍시다. 50 더하기 30. 80kW.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A 수용가는 0.8이니까 역률이 1이 아니므로 무효분이 존재하게 되죠. 자, 무효분 어떻게 구하죠?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0.8분의 0.6이라고 놓을 수가 있고 뒤쪽에 B 수용가는 역률이 1이잖아요. 그러면 무효분이 없죠. 그래서 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아마도 37.5 킬로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전체 피상 전력이 나오겠죠. 자,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유효 전력의 제곱,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구하게 되죠. 자, 이 값은 한번 해보시면 88.35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역률을 어떻게 구하죠? 이 역률이 다를 경우에 합성 역률, 코사인 세타. 이거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구하죠? PA분의 유효 전력 P로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은 대략적으로 0.90 점점점점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역률이 같을 경우에는 그냥 1로 나눠주면 됐는데 역률이 다를 경우에는 여기 0.8, 1이잖아요. 그럼 여기 0.8, 1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한 합성 역률 0.9 점점점 이것을 여기에다 넣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률이 다르게 출제되면 그렇게까지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 웬만하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역률이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도 다 부등률도 이렇게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에 대한 부하를 사용하는 수용가의 종합 최대 수요 전력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종합 최대 수요 전력이란 여기 적혀 있듯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표와 같이 간단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푸는 방법도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부하 A, B, C, D가 있는데 결국에 이 부하들은요 전부 다 하나의 수용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수용가가 있을 때 부하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최대 수요 전력.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을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부등률로 나눠 주어야겠죠. 여기 문제에
친절하게도 부등률과 수용률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맞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수용과부터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0.8 더하기 20 곱하기 0.6 더하기 30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고 이것이 개개의 최대 수요 전력의 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이 부등률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그 값은요 41.54kW가 나오게 돼요. 41.54kW.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설비 용량이라든지 그리고 합성 최대 수요 전력 같은 경우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라는 점,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41.54kW가 되겠습니다.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이에 수전 설비를 450kVA로 하였을 때 부하의 평균 역률이 0.8이라면 이 건물의 수용률과 1부하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이런 전력,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전력이 얼마고 하루에 여기 전력이 얼마고 하루 중에 75kW는 이 정도 쓴다라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전 설비 용량과 그 역률까지 주어져 있을 때 수용률과 부하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대 전력과 설비 용량의 기본 단위는 최대 수요 전력이죠. 위에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킬로와트. 그렇죠. 이것에다가 100%를 곱해 주어야 돼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를 나타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 장사를 한다 그러면 손님이 이 정도 시간대에는 이만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가게를 낼 때 100자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무리 피크타임 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80자리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률이 몇 퍼센트죠? 100분의 80? 80%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용률은 이 최대 수요 전력이 설비 용량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압기 용량 자체가 설비 용량을 버티면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은 항상 100%보다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동시에 들리는 거의 없고요. 수, 최, 설이고, 그 다음에 부하율 볼게요. 부하율.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부평, 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 전력, 최대 전력 곱하기 100%.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기간, 어떤 일정 기간 중에서 그 평균 전력을 그 기간 동안의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부하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240kW로 몇 시간이래요? 5시간. 그 다음에 100kW로 몇 시간이라고 합니까? 8시간이고요. 75kW로 나머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24시간 중 5 빼기 8 하면은 뭐죠? 11만 남나요? 11? 그럼 11시간이 되겠네요. 11시간. 자, 그리고 수용률을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면 다 된 거예요. 수용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최대 전력을 설비 용량으로 나눠줘야 된다 했죠. 최대 전력이 문제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급은 안 했지만 언급이 되어 있다? 숫자를 보면은 나오죠. 240, 100, 75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루 중 240이죠. 그러니까 수용률 공식을 쓸 때 최대 전력은 240kW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인데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킬로와트죠. 문제에서 여기 수전 설비 450kVA라고 되어 있는데 역률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450에다가 0.8을 곱해야 되구나. 우리 피상 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서 100%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용률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여 정답은
66.67%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일부하율 보겠습니다. 우리 일부하율도 있고요. 월부하율도 있고요. 연부하율도 있어요. 근데 기간의 차이이지 부하율이란 개념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먼저 부하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전력을 최대 전력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전력, 우리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240을 5시간이니까 자, 240 곱하기 5. 자, 먼저 이 단위 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에 아워를 곱하니까 전력량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0킬로와트를 몇 시간이래요? 8시간. 그러면은 100 곱하기 8. 그 다음에 플러스 75 곱하기 11. 자, 이게 1 전력량이죠. 자, 이것을 몇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하루 24시간이니까 24로 나눠주면 평균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최대 전력은 뭡니까? 아까 전에 구했죠? 최대 전력은 240k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부하율 구해볼까요? 따라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자, 240 곱하기 5 플러스 100 곱하기 8 플러스 75 곱하기 11 이거를 24로 나눠줬는데 여기 부하율은 평균을 최대로 나눈 거니까 여기도 분모에 들어가겠죠? 그럼 240이 되겠습니다. 이거에다가 100%를 곱해 주어야지 가능하겠죠. 말 그대로 부하율도 100% 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평균 전력은 절대로 최대 전력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부하율 값은 49.05%가 나오게 됩니다. 49.05%.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수용률, 부하율의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숫자가 바뀌든지 간에 여러분 잘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 측 일선 지락 사고시 지락 전류가 100A라고 할 때 이 전로에 접속된 주상 변압기 380V 즉 그 한 단자의 접지 공사 접지 저항 값은 얼마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단 이 전선로는 고저압 혼촉 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몇몇 분들께서 KC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 문제 삭제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내용이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가 뭐 유효하지 않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풀이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KC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KC 142.5 변압기 중성점 접지 항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은 다음에 의한다. 그리고 가항도 있는데 가항은 뺐습니다. 여기서 해당이 안 돼가지고 뺐고 나항만 보시면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 측 전로 또는 사용 전압의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 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는 저항값은 다음에 의한다. 자, 1번 1초 초과 2초 이내에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을 나눔값 이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눔값 이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0을 나눔값, 600을 나눔값 이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일반상 이게 이제 가항입니다. 가항에 따르면 이제 IG는 지락 전류예요. 지락 전류를 150을 지락 전류로 나눠준 거 그거 이하 값을 접지 저항 값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접지 저항 값의 기본 단위는 저항이기 때문에 옴이 되겠죠. 옴. 자, 1초 초과 2초 이내 이게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이 두 번째 사항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 설치 시 하면은 300 나누기 IG 값 이하 1초 이내 더 빠르게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다면 600 나누기 IG 값 이하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가 변경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본래 이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있어요. 뭐 전선의 긍장
전장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전압값도 고려해서 지락 전류를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락 전류가 100A라고 명확하게 줍니다. 원래는 저걸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걸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측값에 의한다라고 해서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지락 전류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풀면 돼요? 그 주어진 지락 전류 값으로 여기 조건을 잘 보고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면 일반, 조건이 이렇게 1초 초가 2초 이내면 두 번째, 1초 이내면 세 번째, 이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접지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접지 저항값 R이라고 하는 거는 1초 초가 2초 이내 자동 차단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 300을 뭐로 나눠줍니까? 지락 전류 100A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은 3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몇이라고 적으면 돼요? 3옴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이 200Ah이고 상시 부하가 10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 있다. 이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전류를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하여 각각 구하시오. 단 조건이 있죠. 연축전지의 방전율은 10시간율,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 방전율로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 건 알고 있겠지만 이 문제를 그냥 수식적으로만, 수학적으로만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회로를 떠올리면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푸는 시간에서는 이 회로를 같이 그려보고 그리고 왜 충전기의 2차 전류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연축전지, 2번 알칼리 축전지로 나눠줌으로써 각각의 어떤 2차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자, 부동 충전 방식 정의를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대전류에 부하는 축전지가 그리고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UPS 아니면 정전 대비 발전기, 병원 등에 사용이 되는 일반적인 충전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단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교류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해주겠죠. 여기 이제 충전기 측이 되겠고 충전기 2차 측이 되겠고 자, 이곳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지금 커패시터를 그린 것이 아니라요. 축전지를 그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축전지고요. 여기가 이제 부하입니다. 부하. 즉, 부동 충전 방식이란 충전기와 축전지와 부하를 병렬로 연결해 줌으로써 이 축전지에 정전압이 걸리게 하는 충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충전기의 2차 전류를 이 I2라고 표현을 했을 때 KCL에 의해서 이 분기점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나눠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하 측에 흐르는 전류를 IL이라고 하고요. 축전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부동 충전 전류를 IC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KCL에 의해 I2는 IC 더하기 IL로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 충전 전류란 부하 용량이 아니죠. 축전지의 용량. 축전지의 용량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축전지의 용량을 전격 방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축전지의 용량의 단위는요, 암페어 아워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격 방전율은 아워, 이렇게 시간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워와 여기 아워가 지워지면 뭐가 남는 거예요? 암페어가 남죠. 여기 암페어. 암페어는 뭡니까? 이 충전기 2차 전류의 단위가 되죠. 암페어 먼저 맞춰주세요. 자, 플러스 이게 IC고요. 이 부분이 IC입니다. IC. 되셨죠? 그 다음에 IL, 부하 쪽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시 부하 용량. 이것을 뭘로 나눠줘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표준 전압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상시 부하 용량의 단위는요, 볼트 암페어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볼트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요?
암페어만 남죠. 아, 그래서 단위를 맞춰줬구나.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상시 부하가 분명히 킬로와트로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피상전력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유효전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어느 곳에도 역률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 이러한 문제에서는 역률을 1로 보겠구나. 그럼 역률을 1로 본다라는 거는 유효전력이 곧 피상전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캐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된 문제는 여기가 그냥 10kVA로 나왔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렇게 10kW로 나와 있다는 점, 다만 역률이 1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는 점을 캐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연축전지부터 한번 이 공식을 활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축전지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때 2차 전류, 충전기 2차 전류 같은 경우는 연축전지의 방전율이 10시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0분의 축전지의 용량 얼마입니까? 200이죠. 플러스 표준전압 얼마예요? 100V. 그리고 상시 부하 용량은 10kVA니까 여기가 그러면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120A가 나와요. 120A.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축전지 보겠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방전율은 5예요. 5분의 200 플러스 여기는 동일하게 100분의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140A가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조건문입니다. 단 연축전지의 방전율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의 방전율은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축전지 방전율, 전격 방전율이 10시간 율이구나. 알칼리 축전지의 전격 방전율이 5시간 율이구나라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식만 그리고 이 회로만 기억을 한다면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A, 140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방전 특성을 갖는 부하에 필요한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단 방전 전류는 I1은 200, 그 다음에 I2는 300, I3는 150, I4는 100, 방전 시간 T1 130분, T2 120분, T3 40분, T4 5분, 그 다음에 용량 환산 시간이라고 해서 용량 환산 계수 K가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T1은 K1과 서로 매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30분에 대한 용량 환산 시간은 2.45라는 겁니다. 계수가. 120분에 대한 것은 2.45, 40분에 대한 것은 1.46, 5분에 대한 것은 0.45로 주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수율은 0.7로 산정한다,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이 있고 방금 제가 별도로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이 왼쪽은 지금 보시면 쭉 떨어지는 방전 특성을 나타내고요. 여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방전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T1, T2, T3, T4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K1, K2, K3, K4거든요. 결국에 이 용량 환산 계수, 즉 시간에 대한 것이 이 왼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작점에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K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3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왼쪽의 경우와 오른쪽의 경우가 좀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른쪽인 경우에는 즉 방전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 이런 방전 특성을 가지는 축전지의 그래프에서는 이 축전지의 용량 C라고 하는 것을 L분의 1, 보수율분의 1에다가 K1, I1 더하기 K2, I2 더하기 K3, I3 이런 식으로 면적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지금 3개로 나눠서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을 다 더해준 것이 축전지의 용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그래프에서의 방전 특성을 나타낸 그런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법이고, 자, 우리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그래프가 아니라 개수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구간별로 원래 부하별로 나눠서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가장 큰 값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큰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해설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C는 보수율분의 1, 보수율의 역수는 똑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면적을 똑같이 계산을 할 건데요. 자, 먼저 K1, I1 더하기
K2의 I2-I1 플러스 K3의 I3-I2 마지막으로 K4의 I4-I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보수유분의 1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고요. K1, I1이라고 하는 건 면적을 나타냅니다. K는 이 가로고 I는 요 세로입니다. 즉 여기 적혀있는 I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I2는 이렇게, I3는 이렇게, I4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K1, I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K1이 지금 이거잖아요. I1은 여기잖아요. 즉 이거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 면적이에요. 이 면적. 너무 색칠하면은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색칠을 안 하고 표시만 하겠습니다. 요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그래프가 지금 이거인데 지금 불필요하게 이 부분이 더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K2, I2, 마이너스 I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K2, I2를 볼게요. K2, I2는 뭡니까? K2는 이거고 I2는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런데 I2-I1입니다. I2-I1은 여기입니다. 여기.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I2가 이거고 I1이 이거니까 I2-I1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K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노란색 면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노란색 면적. 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 그래프가 또 이건데 불필요하게 이만큼이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볼게요. K3랑 K4를 볼 겁니다. K3, I3-I2입니다. I3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I2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지금? I2가 더 크죠? 그러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수가 돼요. 결국에 K3가 지금 여기잖아요. 요 길이는 동일한데 I3에서 I2를 빼니까 결국에 이 빨간색 면적을 빼버리겠다. 이 뜻이 됩니다. 지금 요 세 번째 항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K4, I4-I3죠. 마찬가지로 I4가 I3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빼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K4는 이거니까 여기니까 I4-I3는 이 면적을 뺄 것이구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초반에 봤던 방전 특성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그림의 구조만 잘 판단하고 계셔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풀이를 적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보수율은 0.7 분의 1이고요. K1, I1인데 K1은 2.45에 I1은 200입니다. 2.45 곱하기 200 더하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더하기 K2는 2.45고 I2-I1인데 I2가 300이고 I1이 200이니까 100이네요. 그러면 2.45 곱하기 100. 그 다음에 더하기 K3도 마찬가지로 K3는 1.46이고요. I3-I2인데 I3가 150, I2가 300이니까 마이너스 150이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의 1.46 곱하기 150이 되겠죠. 150.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K4, I4-I3인데 I4가 100이고 I3가 150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K4가 0.45니까 0.45 곱하기 50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축전지의 용량이 나오죠. 답은 얼마가 나옵니까? 705 암페어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에 면적을 구하는 일이다. 면적을 구하게 되는데 축전지가 이렇게 방전 특성이 전류가 감소하는 특성이냐 증가하는 특성이냐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